예고가 좀 돼 있던 부분 같아요. 예. 갑자기 공급 계약에 대한 취소가 좀 나왔다기보다는 인센티브를 좀 폐지하면서 전기차의 판매량 급감으로 좀 이어졌는데 네. LG엔솔이 워낙 추정치보다 좀 안 좋은 실적이 좀 내다 보니까 뭐 삼성 SDI,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실적 추정치도 낮아졌고요. 네. 과연 이제 1분기부터에 대한 기저효과는 좀 어떻게 될 것인가? 추가적인 어떤 하락을 좀 가져가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실적 부진 효과들은 모두 다 이제 털어버린다. 그렇다면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요건이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민수의 경제 토크 2차 전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변영인 대표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. 사실 2차 전지는 뭐 악재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. 네. 뭐 계약 취소부터 해서 LG엔솔의 적자 전환까지 그때부터 해서 어쨌든 바닥 잡고 올라옵니다. 그죠? 네. 네. 악재가 아닌 건 아닌데 시장에서는 바닥이라고 인식하는 건가요? 네. 일단 예고가 좀 돼 있던 부분 같아요. 예. 갑자기 공급 계약에 대한 취소가 좀 나왔다기보다는 사실 뭐 미국이 9월 말 기점으로 해서 전기차 인센티브를 좀 폐지하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은 미국의 실질적인 어떤 전기차의 판매량 급감으로 좀 이어졌는데 네. 뭐 당장에 결정된 사항들보다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대폭 좀 수정이 됐다. 이 부분이 일단 뭐 공급 계약 해지에 대한 여파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일단 12월 기조를 보면 전체 한 28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. 물론 양극 소재 공급 계약까지 네. 다 포괄을 좀 하면 28조 원 규모에 대한 이 매출 기인액들이 좀 날아간 셈인데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이미 공급하고 있던 전체 캐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공급 예정이었던 부분들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뭐 시장의 어떤 우려 요인들로 다시금 좀 부각이 되면서 수급적인 어떤 정책 노이즈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역대급 뭐 지수 상승 기조와는 좀 다르게 뭐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뭐 뚜렷한 양극화를 보이면서 네. 이 점이 좀 가장 주가 하락이 좀 심하게 좀 반영된 그런 측면들이 좀 다소 아쉽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자체가 잘 안 팔리고 구조조정을 하고 그리고 전기차 제조의 속도를 좀 늦추고 내연기관이나 혹은 하이브리드를 만드니까 계약 취소되는 것도 오케이 이해가 된다. 네. 그런데 어렵게 이제 분기 흑자 전환했는데 그죠? 네네. 또 LG엔솔 같은 경우는 왜 또 적자로 전환된 거예요? 네. 잠정 실적 내용들 보면 뭐 아시는 것처럼 뭐 4분기 어닝 쇼크가 좀 나왔어요. 네. 다만 우리가 3분기에 대한 추정 데이터가 너무나 좀 좋았죠. 시장의 컨센도 좋았고 사실 AMPC 세액 공제도 차감했는데 오히려 차감된 컨센보다도 더 좋았습니다. 이 부분은 네. ESS 부분에 대한 수주 성과 이 부분이 실적에 연결되면서 이 부분이 사실 뭐 4분기의 기대치를 좀 높아졌는데 사실 이번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매출액은 크게 감소된 거 없습니다. 매출액이 6조 1천억 정도, 네.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한 4.8% 정도가 좀 감소가 됐고요. 오히려 3분기 대비해서 7.7%가 매출은 늘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세부 데이터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영업 손실이 1,220억이 좀 나왔는데 컨센에서는 영업이익을 한 615억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. 이 부분보다는 일단 적자로 좀 전환했고 손실폭이 예상보다는 좀 컸다. 그리고 이제 시장이 우려했던 점들이 AMPC 세액 공제액을 제외했던 뭐 적자폭이 4,548억입니다. 이 부분은 본업에 대한 어떤 이 누적 손실이 이번 3분기에는 굉장히 좀 큰 부분, 이런 부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수급 노이즈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, 그러니까 LG엔솔이 워낙 일단 추정치보다 좀 안 좋은 실적이 좀 내다 보니까 뭐 삼성 SDI,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실적 추정치도 굉장히 좀 낮아졌고요. 네.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뭐 삼성 SDI,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도 일단 영업 적자를 좀 예상했어요. 일단 삼성 SDI는 3,179억 정도에 대한 영업 손실을 좀 예상했고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석유화학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정제 마진에 대한 어떤 개선폭 이 부분이 증익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컨센보다 양호한 영업이익이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SK온에 대한 적자폭을 한 3천억 정도 좀 추정했기 때문에 배터리셀 3사의 전체적인 어떤 손실폭들은 굉장히 좀 3분기 대비해서 좀 확대가 됐다라고 좀 유추되고 있습니다. 네. 결국은 전기차가 잘 안 팔리기 때문인데요. 물론 이제 그걸 ESS로 이제 만회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북미 쪽에서는 뭐 포드가 지금 구조조정에 일선에 나선 거고
테슬라도 전기차 쪽은 판매가 별로 부진합니까? 그러면? 네. 일단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면 다 안 좋았다. 그렇다면요, 우리가 9월 30일자로 인센티브 종료가 되니까 9월에서 10월 넘어가는 구간, 뭐 10월에서 11월, 12월 구간을 좀 집계를 해봤는데 일단 10월에서 일단 전기차 판매량은 9월 대비해서는 47% 정도 감소됐습니다. 미국이요? 예, 순수 네, 전기차 네. 비중 모두 다 포함이 좀 됐고요. 네. 다만 이제 11월 달에는 이 감소세가 좀 다소 완만한 감소로 좀 전환이 됐는데 10월에서 11월 데이터는 5.2% 정도가 좀 감소됐고 오히려 12월 달은 늘었습니다. 그러니까 연말 이제 프로모션에 관련된 이벤트 효과가 좀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한 12% 정도 일단 일단 전기차 판매량이 좀 증가됐을 것이다라고 좀 추정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대체적인 어떤 내용들 보면 인센티브의 폐지 이후에 뭐 완만한 하락세가 확인이 됐고 일단 4분기에서는 반등에는 좀 성공했지만 과연 이제 1분기부터에 대한 기저효과는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추정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전체적으로 인센티브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감소 여파는 불가피했다. 다만 이 부분이 추가적인 어떤 하락을 좀 가져가기보다는 일단 뭐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프로모션들은 저는 뭐 올해 상반기까지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. 그래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에는 수익 구조, 일단 이익 기조가 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유지만 그래도 판매량은 일단 완만한 하락세보다는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두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전기차 쪽의 그 판매 흐름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. 이제 보조금이 축소되고 그때는 일시적인 절벽 현상이 있었고 이후에는 조금씩 그래도 진정이 되는 모양새를 나타냈는데 지금은 뭐 올해도 전기차가 얼마나 다시 불이 붙어서 팔릴 것이냐보다는 결국은 이제 ESS 모멘텀이잖아요, 그렇죠? 네네. 그러니까 ESS가 실제로 돈이 되느냐 이게 지금의 전기차에서의 그 어려운 걸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 아니에요, 올해는? 네. 그래서 이제 시장 기대하고 있는 네. 부분들은 악재는 반영됐다. 전체적인 어떤 실적 부진 효과들은 3분기에서 4분기로 모두 다 이제 털어버린다. 그렇다면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요건이 되려면 사실 네.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수익성 방어를 하는 측면들 또는 이익 기조가 상당히 좀 완화됐다라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좀 심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긍정적인 부분들은 추가적인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감소보다는 완만한 감소 내지는 반등이라는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다는 점. 다만 전기차 판매량은 증가될 수 있지만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이익 구조가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, 프로모션에 대한 확대 영향들이 일단 뭐 배터리 셀사들에 대한 이 단가 인하 압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셀사의 수익 구조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조금은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. 다만 이제 ESS 부분에 대한 수주 확장 부분들은 일단 제차 수주 잔고가 올해도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, AI 데이터 센터의 걸림량들은 뭐 2032년까지 피크 기조를 좀 가져간다면 뭐 사실상 ESS의 건립 속도들은 빨라질 수밖에 없는 점, 이 부분은 중요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악재가 선반영된 이후에는 개별적인 어떤 ESS 수주 상권이라든가 차세대 배터리에 관련된 수주 부분으로 선회되는 그런 차별화 전략이 개별적인 수급을 좀 이끌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2차 전지 전반적인 전략을 한번 듣고 갈게요. 사실은 2차 전지가 지난해에도 한 두세 차례 저점에서부터 꽤 올라왔어요. 그죠? 한 30, 뭐 LG 엔솔을 필두로 해서 한 30%씩 올랐다가 또 밀리고 또 관심 잊어볼 만하면 또 올랐다가 밀리고 네. 그런 점에서는 뭔가 기대감으로 실적으로 막 올라가는 게 더 올라가는 수급은 아니었단 말이에요. 그죠? 네. 그렇게 해서 지금도 보자는 의미가 그러면 이제 바닥권이니 일정 부분의 그 주도적인 그 어떤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더라도 트레이딩이라든지 전과 같은 상승세는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네. 보십니까? 네, 일단 뭐 지수의 최근의 흐름들이 너무 양호하고 예. 사실 과소급을 좀 가져가는 종목들이 재차 좀 상승할 수 있는 상승의 여력들 그 폭이 이전보다는 좀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좀 감안을 해보면 그동안 소외됐던 실적주라든가 그 이외 종목들로 회귀될 수 있는 부분들, 특히나 제약바이오주라든가 2차 전지 섹터의 수급이 회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 보겠고요. 다만 그 부분보다 조금 더 연속성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시장의 수익성이라는 관점에서 실적이라는 관점에서 정말 좋아질 것인가라는 여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당장 그 인센티브에 대한 어떤 폐지는 미국 시장에 대한 역할보다는 글로벌 기조, 전체적으로 어떤 전기차에 대한 의무 전환이 지연됐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좀 되지 않았나.
다만 뭐 유럽 시장의 전기차 판매량들이 굉장히 좀 양호한 지표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요. 일단 뭐 중국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빠르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전기차 시대를 일단 우리가 패단해서 좀 예단할 필요는 없다.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낮아진 구간, 캐즘의 지속성, 그다음에 전체적인 악재가 현재 주가의 어떤 수급 정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들 그러니까 내연차보다는 전기차로서에 대한 시대는 네. 점진적으로 좀 간다라는 그런 명확한 방향성을 좀 감안해 보면 일단 업황이 돌아오는 구간에 저는 적당한 어떤 가격 상승 효과들, 가격의 어떤 가치 반영을 이룰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배터리셀 3사는 모아가는 전략. 특히나 뭐 저는 LG에너지 솔루션의 네. 경우에는 일단 힘들지만 그래도 많이 빠지는 구간이라면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.